안녕하세요. 범범의 주식 차트입니다. 오늘은 2025년 10월 25일 토요일이고요. 지금 보이는 차트는 나스닥 4시간 차트입니다. 어제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세가 나왔죠. 이렇게.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였다. 그러니까 이렇게 돌파한 이후에 이제 눌림이 오고 그 다음 추가 상승이 가는 시나리오가 1번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어제 위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. 그때 받아서 추가 상승을 보자. 이게 2번이었거든요. 어떻게 보면 2번은 좀 와줬으면 좋겠는. 하지만 뭐 올지 안 올지는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고, 그런 상황에서 이제 1번 시나리오대로 지금 돌파가 나왔는데,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. 뭐냐면 이제 다음 주겠죠. 다음 주에 이 위치에서 횡보를 한다거나 횡보를 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혹은 약간씩 이런 식으로 밀릴 수 있어요. 이럴 때 이제 매수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, 높은 확률은 횡보하다 올라가거나 혹은 조정이 왔다 올라갑니다. 이게 높은 확률들이고, 이제 낮은 확률로는 어떤 경우가 나오면 안 되냐면 이제 약간 장대봉으로 여기 이탈한다.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반등이 나와도 이전 추세선에 저항받고 가격이 한 번 더 빠지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를 하되 이 추세가 뚫리는 게 확인이 되면 곧바로 손절이 나가야 된다. 이거는 어떤 신고가 돌파에 대한 눌림목에서 매수를 받을 때 항상 좀 지켜야 하는 어떤 그런 규칙입니다. 왜냐하면 이런 신고가에서 매수를 내가 받았더니, 눌리길래 매수를 받았더니 만약에 여기를 이탈한다. 그랬는데 그냥 버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반등이 나오다가 이게 크게 빠지면서 여기가 이제 역사 또 이게 뭐 그 최고점, 뭐 평단가 세계 랭커라고 하죠.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서는 매수는 무조건 하되 이탈하는 게 보이면 일단 스탑 쳐야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탈했다가 다시 이 추세선을 회복한다. 그 눌림목에서 다시 매수를 해서 상승을 본다. 이게 정석이에요. 그러니까 어찌 됐건 눌림이 오면 매수는 무조건 일단 하셔야 된다. 예. 이 눌림에서는 매수는 무조건 해야 된다. 하지만 떨어지면 바로 손절. 수익은 사실 어디까지 오를지는 또 지켜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이 매물대를 이제 이탈을 하는 거잖아요. 이러한 매물대를 이탈해서 새로운 가격을 만드는 건데, 그렇게 되면 그러한 이런 패턴 같은 이런 움직임들을 또 여기서 나올 거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더 갈지 말지를 또 판단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매수는 하셔야 된다. 이게 나스닥 결론인 거고요. S&P도 비슷합니다. S&P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나스닥과 다르게 이런 어떤 조금 더 경사가 있죠. 이렇게 추세가 돼. 이게 맞다고 가정을 하면 이 전고점 영역이냐 아니면 조금 더 밀리는 영역이냐, 그러니까 요 사이 정도가 매수하기 좋아 보인다. 혹은 조금 더 위에서 붙어도 되긴 합니다. 그러니까 손절에 대한 규칙만 지킨다면 이 전체 어딘가에서는 다 받아도 되는 그런 영역들인 거죠.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상승이 나갈 거다를 보는 게 우선이고, 여기가 이탈되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 추세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탑은 무조건 나가야 된다. 만약이라도 이탈하면. 다음은 반도체입니다. 반도체인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. 애매하긴 해요. 살짝은 애매한데, 이걸 돌파를 그래도 일단은 했다라고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기는 해요. 근데 애매하다.
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해요. 어떤 거냐면 나스닥이나 S&P가 이제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잖아요.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떤 이런 고점에 대한 추세를 돌파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한번 여기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. 그럼 여기서 매수를 받아서 다시 상승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좀 나올 수 있거든요. 그러면 그러니까 월요일이던 이제 다음 주가 됐던 나스닥 S&P가 즉각적으로 상승이 눌림 없이 그냥 가면은 반도체도 여기서 그냥 올라갈 거고, 이제 나스닥 S&P가 약간의 조정이라도 받는다. 그러면 다시 여기를 이렇게 들어오게 될 확률이 좀 있습니다. 그러면 요 정도 위치가 매수하기에 좋을 수 있다. 어떤 지금 이럴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러한 고점에 대한 돌파는 했지만 다시 밀려서 이 언저리 정도를 들어올 수 있다. 그러니까 여기를 좀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, 지금.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가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살짝은 애매할 수 있다. 근데 여기 오면 조금 괜찮다 정도고, 그렇다고 여기서 비중을 높게 실으라는 뜻은 아닙니다. 여전히 이 정도 폭의 조정이 올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아직 존재해요. 왜냐하면 이 매물대 자체를 확실하게 이탈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, 지금은 아직 이 매물대 안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위치에서 1차, 이 위치에서 2차 정도가 좋아 보입니다. 반도체도 마찬가지죠. 반도체도 어제 고점에 대한 영역은 돌파를 했는데 애매하다는 거죠. 여기 위치가. 여기가 돌파로 봐야 되는지 아닌지. 그렇죠. 여기가 약간 요 사이 영역에 좀 들어와 있죠. 그러니까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고 이 추세선에 맞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도 이상하지도 않아요. 그렇다고 여기서 붙자니 좀 부담스럽다. 얘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S&P가 즉각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아마 이런 추세선을 타고 이렇게 갈 확률이 높은데, 그러지 않고 나스닥 S&P가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다시금 이 추세선 내로 회귀할 확률이 높다. 그러니까 이렇게 좀 밀렸다가 찍고 다시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, 약간.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부담스럽고 이 위치는 괜찮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이게 좀 이렇게 저점에 대한 트렌드일 확률도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눌리면 받자, 뭐 한 이 정도, 한 이 정도나 이 정도 해서 이렇게 사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전 영상에서 그 이 윗구간에선 비중을 조금만 넣고 조정이 좀 떨어졌을 때 비중을 좀 더 크게 넣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게 여전히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를 받더라도 비중은 여전히 작게입니다. 여기가 비중이 큰 거고, 이 전체 매물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면 그 비중은 작아야 된다. 여기서 사든 뭐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이 구간 전체는 작은 비중만 들어가야 됩니다. 여기가 큰 비중이 들어가는 매물대가 될 거고요. 뭐 여전히 큰 뷰는 똑같습니다. 여기를 찍고 이렇게 가든가 즉각적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조정이 이렇게 좀 와도 가든가 결국은 다 상승, 이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.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